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동지입니다. 동지. 하지하고 반대되죠. 하지는 낮이 가장 길 때, 동지는 밤이 가장 길 때예요. 동지는 원래 옛날부터 작은 설이라고 이렇게 하는 설이 있죠. 왜냐하면 이 동지는 음이 가장 지극히 올라갔을 때, 말하자면 밤이 가장 길 때이기 때문에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양이 시작된다 해서 새의 시작이다. 그래서 아세라고 옛날부터 했어요. 여러 가지 뭐 풍속이 있고 한데 그건 뭐 중요하지 않아요. 뭐 전리에는 왜 정해졌냐면 지구가 태양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구가 자전 공전하잖아요. 자전은 하루고 공전은 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돌고 1년 돌고 자전 공전을 통해서 365일을 만든 거죠. 또 음력양력, 달과 또 태양의 변화에 의해서 옛날부터 그런 거는 다 행해져 왔는데 요즘은 이제 과학적으로 하나하나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제 AI, 인공지능, 뇌과학에 대해서 조금 요즘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좋으나 나쁘나 하는 것이 이제 뇌과학자들의 이제 견해인데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고 그래요. 뭐 자세한 거는 이제 뭐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그렇고 나중에 제가 책을 많이 살펴보고 중요한 것만 발췌해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불교에서 신앙하는데 신앙하는 이유는 결국 내가 태어난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 또 어떻게 살아가야지만 행복을 느낄 수 있는가 그런 걸 이제 찾기 위해서 절에 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못 찾으면 사실 절에 올 의미가 없어요. 그 많은 절에서는 기도를 오래 합니다. 기도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아직까지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오늘 기도를 짧게 한 거예요. 짧게 하든 길게 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만큼 자기가 느끼는가 하는 게 더 중요하지. 평소에 공부는 자기가 하고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일 경우에는 시간을 좀 아끼자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의식만 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같이 또 담소 나누고 또 서로가 이렇게 나누면서 행복을 느끼고 얻어갈 거 얻어가면서 자기의 인생에 도움을 주면은 그것이 더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이걸 35년 전에 일본에서 배웠거든요. 결국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30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저는 일본 애창가는 아니에요. 좋은 것만 배우는 거지. 근데 좋은 것도 들어와요. 음성적으로. 나쁜 것도 음성적으로 들어와요. 근데 나쁜 거는 대놓고 잘합니다. 태폐적인 문화는. 좋은 거는 다 학자들이 자기네들이 인용해가지고 쓰면서 은폐시켜버려요. 근데 대개 보면 제가 이렇게 SNS나 글을 보면 일본 학자들이 쓴 글들을 같이 인용해서 쓴 사람이 많이 있어요. 뭐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좋은 거 배워야 되겠죠. 그리고 일본인들이나 우리나 미국인이나 인간이면 틀림없거든요. 다만 문화가 다를 뿐이지. 그래서 저는 스님이지만 많은 걸 통감해요. 왜 자꾸만 좋은 걸 안 배우고 왜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질투를 하고 거기서 그냥 이상한 나쁜 그런 있잖아요. 무슨 성격이야 저거. 이런 성격 있잖아요. 못난 사람이 이런 성격 쓰거든요. 잘난 사람은 절대 이거 안 해요. 꼭 못난 사람들이 언증유골 말에 뼈가 있게 얘기하고 꼭 가도 비꼬아서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잘난 사람은 절대 안 그래요. 받아들이지.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해온 거는 제가 한 이틀을 좀 아팠어요. 맨날 아프다 하는 게 이상하지만 아직도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이게 조금 이제 안 좋은데 그래도 뭐 정신력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아픈 게 좋은 걸 알았어요. 왜냐면 아픈 다음에는 반드시 좋은 상태가 오니까 아프지 않으면 그 좋은 상태가 좋은 상태를 모른다 그럽니다. 그리고 나중에 큰 병이 온다 그래요. 그래서 중간에 자주 아파주는 게 낫다는 게
학자들의 설입니다. 그냥 많이 배워야 된다는 걸 내가 느낀 거죠. 아, 불교만 가지고 공부할 게 아니라 전반적인 지식을 통해서 많이 전해드려야 되겠다. 오늘 프린트를 보세요. 약간 정리를 해왔는데 새벽에 한 보살님들이 한 두 분이 주무시면서 많이 애써 주셨어요. 저도 저는 매일 일찍 일어나지만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정리했는데 요겁니다. 부족한 거는 우리 매일같이 공부하니까 보충을 해드리기로 하고, 뇌과학자의 그 연구에 의하면 인생을 3분기로 나눈답니다. 블록을 구분 진단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28살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56살까지, 세 번째는 84살까지 이 3분기로 나눠요. 근데 이제 그 28살까지를 또 둘로 나눕니다. 12살까지를 이제 아동뇌라고 하고, 또 2년은 이제 약간 경로를 지나서 28세까지를 이제 성인뇌라 합니다. 그래서 28세까지 그 모든 걸 갖다가 느끼고 배우는데, 이때는 주로 입력이라 해요. 그 아동뇌에 있어서는 주로 감각, 보고 느끼고 냄새 같은 것들, 단순한 감각기관에서 느끼는 것만 느끼고, 그 다음에 그 후반에 14년 동안은 이제 여러 가지 거를 갖다가 방만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무조건 받아들인다. 입력기관이라 해서. 그래서 이 뇌과학자에 말하면 28살이 최고의 피크, 타임이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입력, 기억력. 말하자면 자기가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 최고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29살부터 54세까지가 출력 기간인데, 이때는 이제 출력을 하는데요. 30세부터 40세까지가 미혹 기간이라 합니다. 왜냐하면 입력은 많이 했는데 내가 이걸 갖다가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쁜가 순위를 모르게 된다는 거죠. 출력을 하는데 출력을 함으로써 자기가 그때 이제 실패를 한 거, 성공을 한 거를 갖다가 다 분별해서 이제 40세까지가 이제 미혹 기간이라 그래요. 그래서 40세부터는 이제 자기가 정립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자도 40을 부록이라 했습니다. 꼭 40이 아니에요. 그리고 링컨도 인간 나이 40이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는 거. 결국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인생 경험을 통해서, 그 뇌과학자는 어떤 장치를 통해서 뇌의 변화를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많은 연구, 임상실험을 통해 가지고 한 겁니다. 이 때문에 이거는 보편적인 거예요. 개인 다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좀 수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84세까지가 계속 출력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는 계속 퇴화하는 게 아니라 진화되는 거예요. 진화되는 과정에 불필요한 건 없앱니다. 필요한 것만 받아들여요. 그래서 뇌가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기억력이 없다 하는 것은 필요 없는 거랍니다. 필요 없는 걸 내가 자꾸만 기억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버려라. 그런 지시를 한대, 뇌에서. 자기가 필요한 것만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치매에 걸린 사람도 보세요. 자기 이름을 맨 나중에 잊어버리잖아요. 자기 식구, 자기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어머니도 치매 3년 했는데 보니까는 그냥 필요 없는 거는 잊어버리더라고요. 근데 밥 먹는 거는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누구라는 거. 근데 내가 누구라는 것도 잊어버렸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내 동생을 제일 사랑했는데, 승구씨 하면, 우리 승구씨 그래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식이니까. 제일 속 썩였는데. 제일 우리 동생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제일 속을 썩었는데, 그 궁합이라는 게 있거든. 부모와 자식의 궁합이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재밌어요. 맨 마지막에 기억하는 게 뭐냐면, 우리 어머니 이름, 자기 이름 부르면, 그거 내 이름인데. 다 잊어버렸는데도 그거는 기억하고 있어요. 똥 누는 것도 잊어버리고,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렸는데, 자기 이름만은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재밌는 학설이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50, 60, 70, 80이에요. 근데 지금 가장 우리가 인생길을, 황금길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는 거 오늘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한번 자기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법의 숫자 7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심리학자 조지 밀러라는 사람 논문에 나와 있거든요. 인간은 7가지 숫자를 기억한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그 때문에 옛날에 전화번호도 7자리 숫자가 있었고, 또 뭐 7빛깔 무지개, 또 7대양, 그리고 뭐 일주일, 그리고 생명의 숫자가 또 뭐예요? 7이에요. 럭키 세븐. 왜? 전부 7로 되거든요. 불교에서도 태는 오이라 해가지고, 임신해가지고, 7일마다 변화가 이루어지거든요. 닭도 37에 20일 만에 뭐예요? 부화합니다. 7이라는 숫자가 아주 중요한 숫자예요. 그 마법의 숫자, 생명의 숫자라고 그래요. 근데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왜 완전수냐면 양의 숫자죠. 그러니까 오늘을 기점으로서 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은 항상 양전사고 포지티브 싱크, 긍정적인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뭐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환경이 좋은가 나쁜가, 내가 지금 좋은 상태에 있나 안 좋은 상태에 있나 관계없이 항상 이걸 뭐예요? 자기 발전으로 연결시킨다는 게 7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도 인간은 49일로 다시 돌아간다 그래요. 49일을 지낸 이유가 있어요. 이게 왜 내과학적으로 이것이 증명이 됐는데, 옛날에 제가 심리학자가 그 거꾸로 보이는 안경 아주 실험했다는 거 말씀드렸죠? 거꾸로 보이는 안경을 쓰면은 사물이 거꾸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정상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거꾸로 보이는 안경을 쓰면은 전부 거꾸로 보여요, 사물이. 근데 일주일 지나고 8일째 되니까 거꾸로 보이는 안경을 쓰고도 바로 보이더랍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마법의 수. 이게 바로 49일의 의미가 되어 있고, 시간이 지나면 뇌가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진답니다.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오래 공부해도 변화가 안 되는 거는 좀 부끄러운 일이에요. 뭐 저도 그랬습니다만. 그래서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분이 태생에 이제 오른쪽 귀가 여기 이제 약간 귀 뼈가 부족해가지고 이제 한쪽 귀만 들리게 돼 있대요. 많이 불편한데 이 사람은 불편하지 않답니다. 왜? 오랫동안 자기가 한쪽 귀만 듣고 살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다 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두 귀를 가지고 듣는 것보다는 약간 부족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이비인후과 의사한테 이제 이거를 상담했더니 뼈가 부족해서 여기다 이제 세라믹으로 보조장치를 하면은 재생능력이 생긴다. 수술했답니다. 근데 수술했는데 좋을 줄 알았는데 이게 방향 감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뒤에서 부르는데 앞에서 들리고, 옆에서 부르는데 뒤에서 들리고, 혼동이 되는 거예요. 들리긴 들리는데 있잖아요. 우리 앞에서 얘기하는데 뒤에서 들리는 거예요. 뒤에서 얘기하는데 앞에서 들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예요? 혼돈이 되는 거죠. 뇌가 지금까지 자기가 한쪽만 귀 청각을 갖고 있던 것으로서 뇌가 지령을 했는데, 그것이 양쪽이 되니까 이게 언밸런스 된 겁니다. 언밸런스. 근데 다시 이제 혼돈이 돼가지고 이제 이비인후과 의사한테 가서 물어봤대요. 2달만 지나면 됩니다. 그랬어요. 2달만 지나보십시오. 2달이 얼마입니까? 60일이에요. 49일입니다. 그리고 7이라는 숫자는 계속 7, 7, 7, 7, 7, 7, 7, 49. 자,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은 4, 7에 28이죠? 그죠? 그럼 56은 뭐예요? 7, 8에 56이죠? 그게 7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50견이 있죠? 50견은 40대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50대에 이게 나타날 증상이. 그러니까 그거는 뭐, 다 사람에 따라 틀리지만, 대개 갱년기는 언제 오는지 아세요? 학자들 연구하면 49세 11개월에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갱년기예요. 세포가 달라집니다. 근데 49세, 50세까지가 생식 기능을 갖고 있대요. 말하자면 이제 섹스 같은 그런 것들. 근데 50세 넘어버리면 약해진대요, 이게.
사람들이 이제는 다 살았다. 나는 이제는 의미가 없다. 그런 사람들이 정신 약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는 생식기간에만 있다는 게 아니에요. 더 귀중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죠. 이뻐 보이려고 꼭 그거 아니면 죽은 것처럼. 근데 보세요. 인생에 귀중한 게 얼마나 많아요. 인생의 행복에 도처에 놀려 있습니다. 영화를 봐도 기분 좋고, 서러워 보여. 공감을 가져도 행복하고, 운동을 같이 해도 행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돈을 벌면서 또 소비자에게 많은 능력을 줄 수 있고, 많은 공감을 줄 수 있고, 또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자기는 행복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뭐예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한 숫자가 이 뇌세포에서 자꾸만 변화를 하는데 불연속돼가지고 연속하지 않아요. 연속되면서 연속하지 않는 그런 이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7년이면 세포가 다 달라집니다. 60조 개의 세포가. 결국 7년째에 이혼이 가장 많답니다. 14년째 이혼이 많다래요. 21년째 이혼이 많다래요. 이게 다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혼을 하고 싶다 할 때 조금만 버티면 이 뇌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겹다는, 뇌에서 지겹다고 하는 것이 7년을 고비만 넘기면 지겹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배고플 때 순간만 참으면 배가 안 고프죠. 근데 순간을 못 참아요. 이게 습관입니다. 말하는 것도 습관인데 말하고 안 하는 그것도 잘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보세요. 미국의 30대. 제가 중요한 것만 정리해왔어요. 그러니까 28살까지가 입력이 왕성한 시기인데 29살 때부터는 그때는 뭐예요? 출력이 나간답니다. 입력해온 것을 출력시키는데 출력이 되는데 이 뇌는 얼마나 많냐면 어디서 1천 수백억의 뇌세포가 우리 뇌에 집중해 있습니다. 수없이 많아요. 많죠. 근데 여기 보면은 신경섬유가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습니다. 뇌에서 가로 세로로. 그래가지고 이 회로에 전기 신호가 흘러온대요. 전기 신호가 뭐겠어요? 전부 육체는 연결되기 때문에 또 객관색이 연결되기 때문에 어느 물체가 오면은 이게 바로 에너지가 오는 거죠. 신호가 오는 거죠. 근데 이걸 갖다가 신경세포가 다 받아내지 않는 자리죠. 만약에는 고양이가 오면 고양이를 받아내는 세포가 있대요. 개가 오면 개가 오는 세포가 있고, 자동차 오면 자동차 오는 세포. 자기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거, 흥미롭게 생각하는 세포가 왔니 하는 거, 인연이야 이게.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길을 가더라도 여자를 보는 사람이 있고, 여자를 보더라도 백을 보는 사람이 있고, 얼굴을 보는 사람이 있고, 또 남자를 보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잖아요. 결국 자기 세포에 무엇이 입력된가에 따라서 인연을 맺는다는 거죠. 이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일본 적어왔어요. 번역해서. 일본 뇌과학자 구로가와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건데 하루 내내 제가 오늘 아침에 정리해 왔습니다. 이 말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공이 많죠. 말은 이래 써있거든. 근데 이거는 남아요. 또 보십시오. 급하게 번역해 와가지고 다시 이 정도 번역해 왔으면 사실 3-4장 이상 번역하는데 3-4시간 걸립니다. 전문 용어라. 이거 정리하려면 얼마나 시간 걸리겠어요. 저는 제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죠. 오셔서 자기가 인생을 앞으로 남은 걸 어떻게 살아갈까 그 배워가시라는 거예요. 절에 와서 기도하는 건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거는 뭔가를 자기 것 중에서 좋은 거를 더 성장시키고 나쁜 거는 죽일 수 있어야지만이 절용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 그러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30대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인연을 갖고 있는 거예요. 뇌세포에서 자기가 흥미를 갖고 있는 것만 가지고 인연을 맺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불교 유식에서 일수사견이라고. 똑같은 물을 놓고 보더라도 이 사람 화로 물로 보든가 아니면
인간은 뭐예요? 생활 용수로 보든가, 천상은 아주 호화로운 물로 보든가, 그리고 아기는 피부름으로 보고, 물고기는 자기 집으로 보고, 서식처로 본다 그랬잖아요. 하나의 물을 놓고 보는데, 그리고 사물의 견해를 보는 데 있어서 자기 업으로 사물을 봅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해보면 저 사람은 저 수준이야? 저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말 조심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조심 안 해도 돼요. 조심할 필요가 없는 거야. 말도 재밌게 하는 사람이 있고 이상하게 듣기 싫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어떤 말 해도 야 또 했으면 좋겠다, 재밌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그만하지, 아유 그만하지. 보상그래 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 듣기 싫다고 너무 많이 까가지고. 그렇지도 않은데. 자, 미혹이 30대 이제 되셨죠? 왜냐면 어쩔 수 없는 게 자기가 제일 중요시하는 것, 자기가 제일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 제일 욕망을 가진 것만이 앞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미혹이에요. 근데 그 미혹이 오히려 자기에게는 성장에 에너지를 준다는 겁니다. 그분은 이렇게 써놨대요. 실패는 내 최고의 엑서사이즈라고 써놨어요. 야, 이렇게 써놨네. 똑같네. 내가 악이나 불교나. 뭐야 이게. 참회. 그러니까 29살에서 56살까지 제 이 기간인데, 그때는 뭐예요? 출력을 함에 있어가지고 자기 입력한 거, 또 인연관계를 통해가지고 출력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는 거, 또 자기 성공한 거, 그걸 구분해가지고 거기서 뭐예요? 필요 없는 걸 버린다는 거예요. 그 여기서 뭐예요? 우리가 잊어버렸다. 야, 또 잊어버렸다. 나이 먹으니까. 그 필요 없는 거예요. 관심 없는 거예요. 그 잊어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죠? 보세요. 나한테 감동을 준 사람,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은 영원히 아니십니다. 또 나에게 뭐예요? 힘들게 한 사람 영원히 아니져요. 근데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자기 뇌에 지령을 하죠.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을 보고 내가 롤 모델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잘 보십시오. 대화를 하면 어떤 사람은 이상한 얘기하고, 대화를 하면 어처구니없는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좀 고상한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정말 유익한 얘기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쉽게 재밌게 얘기하면서도 야, 듣고 나보면 야, 그 사람 진짜 재밌게 쉽게 얘기했네. 여러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어디 유형에 들어가나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회로를 분별해 가지고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29살부터 56세까지야. 아니 84세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희망을 갖고 있다는 거죠.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늙어서 기억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걸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특히 고유명사는 기억하지 않잖아요. 고유명사는 잊어버려요. 이름 같은 거, 영화 제목 같은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 뭐 기억하냐. 그래서 거기 보면 그 역치라고 하는 전문 영화 있더라고요. 생물 감각의 반응을 할 때 필요한 자극의 크기, 강도를 합니다. 이 최소치, 역치. 역치가 나에게 작용을 해가지고 이 전기 신호가 흐르기 어려워진다는 거죠. 왜? 나에게 안 좋은 거, 나에게 필요 없는 거, 나에게 충격을 준 거, 나는 저런 거 하면 안 되겠다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잘 못하면은 상대에게 번농됩니다. 번농이라는 한문인데 무시당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무시당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무시당하는 걸 몰라요. 왜? 자기를 갖다가 너무 내세우려 하다 보니까 거기에 번동돼가지고 휘둘려가지고. 근데 제가 늘 그러잖아요. 말하기보다는 말 듣는 걸 먼저 하라. 말 듣다 보면은 자기가 너무나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찬스거든요. 거기서 자기가 필요한 것만 집어넣고 필요 없는 거를 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은 야 그만 떠들어 안 합니다. 이게 아무리 떠들어 봐야 나는 여기서 필요 없는 건 걸러버리고
내가 필요한 거는 내 가슴에 새긴다고. 세 가지 사람이 있다 했죠. 귀로 들어오면 입으로 나가는 사람, 귀로 들어오면 귀로 나가는 사람, 귀로 들어오면 마음, 가슴으로 나오는 사람. 다 좋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에 따라서. 근데 중요한 거는 얘기하는 방법이에요. 얘기 이쁘게 하면은 아무리 있지 않습니까? 심한 것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얘기를 싸가지 없이 하면은 받아주고 싶어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할 때 좀 부드럽게 말의 온도를 높여서 하라는 거죠. 저도 평소는 이렇게 안 하는데 강의할 때 방송할 때만 이렇게 하잖아요. 평소는 안 그러죠. 얘기도 안 해. 그러면 뭐요? 낮추죠, 톤. 그래서 얘기할 때 딱 들떠서 하는 분들은 조금 그 얘기를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재미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얘기할 때 항상 상대가 어떤 표정을 갖고 있나, 어떤 관심을 갖고 있나, 그걸 자기가 주시하면서 해야 돼요. 듣기 싫으면 반드시 거기 돌리고 있거든요. 이거 떨구고 있다거나. 그래서 사람은 그 실패한 것만큼, 그 수만큼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실패는 성공의 엄마라는 게 뜻입니다. 그 실패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실패의 탓을 남에게 돌리면 문제가 됩니다. 오히려 실패를 해가지고 모처럼 찬스로 자기 지혜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는데, 아이고 쟤 때문에 했어. 아이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승질 났어. 아이고 나는 잘못이 없는데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쟤가 나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화가 났어. 이런 사람은 뭐예요? 늘 불평불만을 하고 이 뇌를 속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뇌를 속인다보다는 뇌의 그 부분을 갖다가 전기회로 흐르게 하니까, 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또 그렇게 흘러가면 돼, 이렇게 해야 태만히 하는 거죠. 이게 우리 깐난하게 보세요. 3000번 넘어졌다 일어났다 해가지고 걷는다 하잖아요. 그 숫자는 그냥 뭐 보통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만큼 많이 실패를 해야지만이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많은 인간 대인 관계를 할 때 자기의 실수한 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세요. 얘기한 것 중에서 틀린 게 하나도 있습니까? 이제는 이렇게 제가 증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2500여 년 전에 벌써 이거를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지만 대략적인 걸 말씀하시고 계셨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끼리끼리 만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관심을 갖고 있는 거를 갖다가 상대하고 얘기할 때 상대가 받아주면 친해지는 거예요. 술 먹는 사람 술 먹는 사람끼리, 공부하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끼리, 쓸데없는 사람 쓸데없는 사람끼리, 개모임 자주 하는 사람 개모임 자주 하는 사람끼리. 그러면 뭐예요? 낭비 많이 하는 사람 낭비 잘하는 사람끼리. 동호회가 그겁니다. 동호회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랑하는 데 있어가지고 필요한 거, 자기 성장의 원동력으로 만드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실패, 자신의 실수만이 아닙니다. 나는 하루에도 몇십 번 실수를 해요. 야, 이게 또 실수했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공부함으로써 이것도 실수네. 아, 이렇게 말했으면 좋았을 걸. 아, 이걸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아, 좀 더 참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경우가 하루에 10번도 더 있습니다. 야, 시간 맞춰 밥을 먹을 걸. 에이, 밥을 한 숟가락 적게 먹을 걸. 오늘 좀 공부를 좀 더 할 걸. 오늘 좀 잠을 좀 30분 적게 잘 걸. 아, 오늘 랑스한테 좀 잘해줄 걸. 맨날 그래요. 맨날 저는. 얘기를 안 할 뿐이지. 잠잘 때는 그래요. 아, 이렇게 반성합니다. 반성한다기보다는 정리해요. 오늘 뭐 했지? 그냥 그대로 내가 직시하는 거죠. 꿈에 이게 여기 써놨죠. 똑같아요. 이게 어쩔 때 보면 흉몽이 많아요. 왜? 내가 스스로 잘못했다는 걸 아니까. 나는 좋아요. 왜? 아, 그래.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게 많으니까
꿈에서 나오는구나. 그럼 뇌에서 정리됐다는 것이 오늘 그래서 뇌과학자의 논리에 의해서 나와 있잖아요. 꿈에 정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가심 장염에도 밤새 고민하다가 아침에 묻는다 하잖아요. 자기가 공부할 때 의심이 되는 거는 밤새 고민해가지고 아침에 묻는 거예요. 이게 구도심이에요. 뭐 대충 써놨으니까 집에 와서 보시고 나중에 또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합장, 저는 그래요. 합장 사실 우리가 부끄럽다고 잘 이렇게 익숙하지 않아서 안 하는데 예수는 이렇게 합니다. 이거죠. 이게 성부와 성자 합리로 아멘. 밥 먹을 때 합니다. 꼭 그래서 해야 돼. 사실은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요즘에는 뭐 그냥 저런 거 까짝까짝 이거 뭐 습관이 안 돼서 그래.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합장 자세가 이제 보십시오. 예수도 하고 부처도 하고 마음에서 이 합장합니다. 그리고 서양에서도 요즘 합장 많이 해. 뭐 동남아시아는 더더욱 말할 거 없고 일본도 이렇게 해요. 이거 기본입니다. 일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에 그 누구야 고독의 구름에는 일본말로 미식가라는 뜻이거든요. 얼마나 그 사람 표정 연기 잘하고 밥 먹는 거 삐짝만 하는데 되게 잘 먹어. 고독의 구름에 보십니까? 안 봐요? 그지? 고독, 맞아. 난 일본말로 해야지. 고독한 미식가. 마스 보는데. 그 사람 멋있잖아요. 아주 표정 연기 기가 막히게 하잖아. 밥 먹는 것도. 이야, 먹잖아. 꼭 그 사람 밥 먹을 때 어떻게 이따다키 마스 하잖아. 그죠? 거의. 이렇게 하지 않아도 어떨 때는 젓가락까지 이렇게 하잖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뇌과학자가 이걸 써놨더라고요. 이번에 볼륨 댄스를 40년을 했답니다. 지금 59년생인데. 근데 볼륨 댄스를 하면은 이게 비대칭이잖아요. 이렇게 남자는 이렇게 하고 여자는 이렇게 하잖아. 대칭이 돼야 되는데 비대칭이라고. 한쪽 이게 허리 가고 이쪽으로 손 잡고. 돌 때 그렇게 밸런스 맞출 때 이 비대칭이기 때문에 웬만한 실력자 아니면 이 중심이 잘 안 잡힌대요. 이게. 그러니까 초보자는 오른쪽에 가기 쉽고 또 조금 추운 사람은 자꾸만 여자는 오른쪽으로 추시려고 남자는 이쪽 추를 하려고. 그게 있답니다. 전 잘 못 추지만. 그래서 이게 선생한테 물어봤대요. 아무리 연습해도 이상하게 중심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볼륨 댄스 하기 전에 합장을 한번 해보시라고. 손을 가슴에 대고 합장을 해보시고, 그리고 출 때는 손을 벌려서 코 벌려가지고 잡으시라 이렇게 했대요. 근데 희한하게 그때부터는 중심 밸런스 잡혔답니다. 왜냐 하니까 체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부가 골부, 두부, 흉부 있잖아요. 다 5가지. 머리부터 무릎까지 5가지가 있는데 이 체간이라면 이게 뭐예요? 전체를 얘기해요. 그게 이제 밸런스가 맞아진다는 거죠. 이 합장을 하게 되면 이 뒤 근육, 또 흉부 근육이 딱 쓸데없는 힘에 들어가지 않게 된답니다. 야, 어떻게 과학적으로 얘기하실까? 이 시장은 모든 게 그렇답니다. 모든 게. 모든 운동에서 이걸 응용을 해보면 공부할 때도 또 골프 칠 때도 수영을 할 때도 요가 할 때도 먼저 이걸 하면은 이 체간이 곧바로 중심이 잡혀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인터넷 열람을 해봤어요. 체간에 검색을 놓고 쳐보십시오. 체간 다이어트라는 게 또 있어요. 일본 사람이 발견한 건데. 그래가지고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도 약간 삐딱하잖아요. 이 골반이 틀어지는 거예요. 체간이 안 잡혀서. 근데 모델 워킹 보십시오. 딴듯하잖아요. 그게 훈련한답니다. 이 체간을 이렇게. 이게 가장 기본으로 한번 해보시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근데 이것도 하루 이틀 해서는 안 될 거예요. 근데 체간 하면 체간 또 스트레칭이 또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 그죠? 있죠?
몸을 바르게 하는 거, 굽어진 데 바르게 하는 그런 또 스트레칭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먼저 시작하면은 있잖아요. 필요 없는 힘이 누락된다는 거지. 우리 하잖아요. 항상 어깨 힘 빼. 중요한 게 합장하죠. 합장하면 반드시 뭡니까? 고개를 시선이 앞으로 갑니다. 우리 몸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좀 싸가지 없는 사람 많아. 고개 쳐들면 양옆에서 쳐들면 고개 숙여 이러잖아요. 이렇게 하잖아. 텔레비전 문제 많아요. 전부 이렇게 눈 뜨게 뜨고 이렇게 뜨고 이러잖아 다. 그런 게 재밌어요. 이거 유튜버 뭡니까? 그때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게 더 많아. 세상이 뒤집어지는데 근데 저는 그것도 나쁘다 보지 않아요. 어차피 세상의 흐름이니까. 다만 그걸 자기가 어떻게 조절하는가. 그게 바로 부모의 역할이죠. 지금 뭐 초등학생이 한 달 수입이 3천만 원 되는 애들도 있대. 유튜브 그 뭐예요? 유튜버 하면은 거기에 그 뭡니까? 그 조회수가 많아지면 유튜브에서 돈이 나오거든. 뭐 1,000번, 2,000번 조회가 되면요. 그 조회수에 따라 돈이 나와요. 그럼 한 달에 요즘에 먹방이지 먹방. 그 벤츠인가 뭔가. 1년에 수입이 15억이야. 세상이 됐습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거는. 근데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들이 앞으로 어떤 정보를 죽이고 어떤 정보를 자기 걸 만들어서 어떤 생활을 더 할 것인가. 근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 학습을 해야 돼요. 최소한 일주일, 최소한 21일간. 그래서 법화에도 보세요. 21일간, 7일간 하다 보면 부처님 꿈에 나타난다 하잖아요. 전부 말이 비슷해요. 내용이. 숫자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오늘이 동지예요. 꼭 7이라는 숫자보다는 양으로 바뀌는 시절입니다. 오늘부터가. 그래서 오늘 기점으로 양전사고 항상 내가 내 입장을 보지 말고 상대 입장 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게 고개 숙이고 이렇게 앞을 이렇게 시선을 낮추고 보세요. 참여할 때면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합니까? 안 하죠. 항상 운동할 때 보면 고개 턱 집어넣으세요 그러잖아. 그죠? 맞죠? 헬스할 때도 턱 집어넣으세요 합니다. 어깨 힘 빼세요 합니다. 기본이에요. 모든 자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방법을 제가 유교하고 불교에서 정리해 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대충 뭐 얘기는 들었어요. 그 정리는 이제 보살님들 하셔야 됩니다. 도추라는 도의 추입니다. 추. 저울에 추가 있죠. 저 추. 추는 중심이에요. 근데 보세요. 저울은 무게에 따라서 저울의 거리가 달라집니다. 이걸 방편이라 해요. 불교에서. 결국 상대가 무거우면 어떻습니까? 나도 무거워져야 돼요. 상대가 가벼워지면 나도 가벼워져야 돼요. 근데 이것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맞추는 수행이 상당히 이거는 수준이 높지 않으면 안 돼요. 수준이 있어야만이 상대방한테 맞춥니다. 더 이상 맞출 수 없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적절하게 내보냅니다. 적절하게 뭐예요? 처리하죠. 근데 수준이 낮은 사람은 계속 맞춰달라고 그냥 앙을 됩니다. 애들 보세요. 계속 앙을 내잖아. 계속 불평불만 하잖아. 맞춰줘. 내가 너 맞춰주면 너 죽는데, 너 나빠지는데 내가 더 이상 너 맞출 수 없어. 그만해. 그렇게 하면 기분 나쁘니까 뭐예요? 방편으로 합니까? 멀리 한다든지. 아니면 뭐예요? 내가 지금 바빠. 똥 매러 가든지. 방법이 이게요. 이게 도추예요. 근데 인공지능에서 이거는 하기가 어려워요. 인공지능에서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에 이거는 자기도 자신할 수 없다 얘기해야 돼요. 왜? 인간의 마음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금 화났다가 내 마음만 보고 웃을 수 있거든요. 웃었다가 마음만 보고 화낼 수 있거든요. 그죠? 근데 그게 과연 인공지능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정의라는 게 있을까? 우리 요즘 보세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요즘 보면 자동 지불기예요. 카드 넣으면 다 돼. 야, 이거 뭐야 이거.
너무 이거는 인간 미가 없잖아. 내가 돈 주면 고맙습니다. 거시면 또 받는 게 인간 정 아니겠어요? 근데 요즘 보세요. 마트 가도 그냥 전부 다 중요한 것만 인간이 하고 대학생인 거는 실수하지 않은 거는 전부 기계가 다 합니다. 물론 이것도 좋은 현상인데 간 이래가지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다시 시대는 변화가니까 불연속입니다. 똑같이 연속되지 않아. 왔다 갔다 됩니다. 그때 변화에 우리가 대처해서 유연함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도추는 우리 불교의 중도와 같은 맥락이에요. 정해진 게 없어요. 정해진 거 있는 거. 얼마 전에 작년에 누구예요? 바둑 이겼죠? 알파고가. 이 정해진 거는 할 수 있지만 정해지지 않으면은 인공지능이 따라하기 아직까지는 미지수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고대 하이 테크놀로지 형성이 됐다는 거. 인공지능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 인간이 만들잖아요. 자부심 가져야 돼요. 마지막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입력되는 거, 또 출력하는 것 중에서 자기가 안 좋다고 남이 얘기하는 거,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봐서 이거는 참 안 좋은데 하는 거 과감하게 버리세요. 돈 아니잖아, 돈. 돈 쓰려면 안 쓰잖아. 예? 그거는 버리면 좋아지는 건데, 돈보다 더 중요한 건데, 좀 버려. 좀 고치세요. 고맙습니다. 하고 고치면 될 텐데. 그거는 진짜 돈 쓰는 것보다 더 어렵게 안 버리더라고. 참, 희한하죠? 그죠? 못 버려가지고 난리예요, 못 버려서. 못 버리면 수행 안 됩니다. 못 버리면 계속 그래요. 인상 찌푸려지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얼굴이 웃으면 이뻐져요. 얼굴 아무리 이뻐 봐봐요. 중국의 서시예요. 사시야, 서시야. 서시죠? 이거 얼마나 이쁜데 웃지 않으니까 그 인간이니까. 그 완전히 로봇이지. 웃으면 다 이뻐요, 웃으면. 안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동지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다 알고 계시는 것들이에요. 다만 이제 전문 지식으로 제가 이렇게 연결시켜 드렸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해드릴 겁니다. 매일같이 공부하는 때도 제가 심리학이나 뇌과학이나 철학이나 전부 이렇게 연결시켜서 또 동양 고전이나 그 사람들이 한번 잘 정리해 보시고 입력해서 출력할 때 실수하면은 실수했구나 하고 이거 참여합니다.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예요? 독일의 그 종교학자 마틴 루터래잖아. 신 앞에서는 다 숙여요. 거기에 말 될 사람 없다는 거예요. 종교에 말 될 사람 없습니다. 종교는 결국 자기 마음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자기 마음속에 신을 발견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예수의 사랑,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그리고 남을 존경하는 거죠. 이 방법론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자기의 저울에 재서 또 자기의 저울이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객관성의 저울로 재서 그렇구나, 내 저울이 잘못됐네. 그럼 남의 저울에 맞추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또